맛있는 음식과 맛깔스러운 이야기가 주말 저녁 식탁을 풍성하게 채웁니다. 식탁 위의 인문학 음식평론가 박정배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식탁에 오를 주인공은 낙동강과 해풍이 만들어낸 부산의 대표 음식 구포국수입니다. 구포국수가 언제부터 유명해졌나요? 네, 구포국수는 지금 유명해진 거는 1950년대 이후인데요. 사실은 그 전에 구포라는 지역을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네. 구포가 지금은 부산의 그 외곽에 있지만 그 당시 조선시대에는 여기로 다 모든 물산이 모여서 경상남도에 배를 가지고 어떻게 가면 이 호남 따라서 쭉 올라가서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상도 물산의 집합처였고요. 최초의 근대식 은행도 구포가 처음 구포은행이 최초의 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쪽에 굉장히 물산이 발달하고 몰이 발달한 곳인데, 근데 사실은 제일 이제 재밌는 거는 낙동강 중심에 있는 거죠. 네. 서쪽 위쪽으로는 안동부터 밑으로 이제 아까 말한 서울까지 올라오는 길을 다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선시대 창고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일제강점기에 보면 여기가 쌀뿐만 아니고 밀가루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서 여기서 뿌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료가 많으니까 뭐가 많겠습니까? 재료 가공 공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공장 제품 공장이 발달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구포국수에 한때 많을 때는 뭐 30개가 넘는 공장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딱 한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왜 그랬냐면 거의 이제 그 당시 그 국수 공장이라는 게 순회 가공 정도의 역할을 했는데 그게 이제 현대화되다 보니까 밀리는 거죠. 이렇게. 지금은 김해 쪽이 국수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예. 김해 중에서 우리 그 김호 대동면 이쪽은 이 구포국수 쪽에 속하고 김해 바깥쪽은 공업단지가 맞습니다. 네. 그쪽에서 많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구포라는 어떤 지역의 의미를 들었는데 그러면 구포에서 국수가 알려지게 된 건 어떤 계기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1905년도에 경부선이 발달하면서 여기서 만들어진 생산된 국수들이 경상도는 물론이고 전국으로 퍼지게 되는 것들이고요. 당연히 이제 한국전쟁 때 사실은 우리가 경상도로 좁아지잖아요. 네. 그때 정말 먹을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장 많이 들어온 게 뭐냐, 가장 흔한 게 뭐였냐, 밀가루가 들어왔죠. 네. 원조 밀가루가.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PL480조라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밀가루, 남는 밀가루를 전 세계 개발도상국한테 거의 무상으로 공급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우리한테 보면 좋은 제도였지만 사실 미국의 전략에서 보면은 남는 밀을 싸게 그냥 주고 뭐 밀가루 먹고 나면 사실 또 도돌리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맛을 들이면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한때는 그 코카콜라 그거를 초등학교에 무상으로 공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먹을 학생들은 입맛이 고정돼 가지고 성인이 돼서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여튼 PL480조 때문에 우리에게 밀가루가 엄청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한국전쟁 때 이 돈 없는 사람들이 이 밀가루로 만든 국수를 먹기 시작했는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이 밀가루의 문화를 얘기할 때 삭국수래. 삭 발음이 좀 어려운데 발음 좀 한번 해주세요. 삭국수. 네. 기억 시연이 들어가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삭을 주다. 네. 그런 걸 주다는 뜻이잖아요. 뱃삭할 때 그 삭. 예. 그래서 옛날에 배급받은 밀가루가 나오면 그걸 공장에 가져가잖아요. 국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때 50년대. 밀가루를 가져가면 국수로 만들어준다고요? 예. 그게 이제 그 구포에 되게 많았으니까 공장들이. 그 왜냐면 그 공장도 나쁜 게 없는 게 주고 받은 걸 다시 또 자기들은 돈 조금 주고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50년대 재밌는 부산에서는 되게 유명한 아주머니 두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포국수 아줌마 부대하고 제첩 부대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첩국. 네, 아줌마들. 제첩. 그렇죠. 그래가지고 알겠지만 그 대동강 쪽 이쪽 구포 아시잖아요. 낙동강 왼쪽 저쪽 그렇죠. 통영 쪽 가까운 쪽에 그 제첩이 많이 나잖아요. 진주. 그렇죠. 진주 가기 전에 뭐 이렇게 많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제첩을 새벽에 잡아서 머리에 이고 가는 아줌마 부대와 구포국수를 아침 새벽에 받아가지고 들고 부산 경남 진주로 확 가는 아줌마 부대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50대 60대 분들은 그 아줌마 부대가 먹여 살린 분들이 아닌가. 진짜로 유명한 얘기입니다. 보니까.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구포국수가 하나의 이런 고유 명사처럼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국수보다 좀 더 쫄깃하고 약간 그 짭짤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게
낙동강이라는 그 지역 특성을 우리가 그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거기는 국수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습기 문제, 습기 문제인데 이 바닷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밟으면 건조가 되면서도 그 바닷변이 주는 짠분하고 그 센 바람 때문에 잘 말라요, 보니까. 네. 두 가지 결함 때문에 국수가 잘 만들어지는 거죠. 하여튼 지금 국수 만드는 방식은 우리 저기 냉면 만드는 방식이에요. 국수는 지금 반죽해가지고 그거를 쭉 내립니다. 사출. 그 사출하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국수가 다 일정하게 탁 나오죠. 예쁘게 그렇죠. 나오잖아요. 사출이 아니면 사람이 만들 수는 없죠. 그렇게 되죠. 하지만 옛날에는 느려서 만들었거든요. 이거를 소면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 그래서 이 소면을 만들 때 붙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 기름을 발랐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먹는 보통 생각하는 원래 가락국수나 이런 것들은 전부 그렇게 만들었는데 보통 그 당시에 시간이 걸리면 여름에는 하루 보통 3일씩 걸리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 공법을 지금 사용하는 분이 계세요. 왜냐면 너무 빨리 만들면 인조한 방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딱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국수의 특징이 뭐냐면 국수의 가장 맛있는 국수는 무엇이냐. 달고 부드러운 것이 중요한데 예. 너무 빨리 말아버리면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할 식당 베스트 3 중에 한 집은 몇십 년 동안 3일 숙성을 고집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건 사실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손해가 많이 나는 방법인데 예. 자기가 60년 해왔기 때문에 집안에서 벌릴 수는 없다. 뭐 이런 집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자연적으로 말렸을 때 건조시켰을 때 특유의 탄력과 염도가 남아 있다. 근데 이제 그 구포국수로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 보면 기차에서 또 그렇죠. 국수를 파는 분들이 있었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좀 놀란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아주머니들이 많이 파셨는데 네. 그 아주머니 많이 팔았는데 지금 사실 그 당시에 국수라는 거는 일단 소면이 장점이 뭡니까? 얇으니까 빨리 삶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이게 짭짤하거든요. 이미 소금간이 돼 있기 때문에 염도가 12, 13 정도 돼야 된다고 그게 맛이 난대요. 그래서 그것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놀라웠던 건 뭐냐면 지금 부산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들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산동네들이잖아요. 보니까 보니까 개발되고 있는데 제가 10년, 15년 전에 취재를 가면 그 당시에도 이미 90년대 중반인데도 보면 조그만 트럭이 와 있고 트럭이 예. 무슨 트럭이냐. 생필품 파는 트럭이 와 있어요. 예. 그럼 그 안에 주로 파는 품목이 뭐냐? 구포국수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90년대까지도 그 구포국수를 가지고 와서 팔았는데 왜 그러냐면 당연하죠. 그거는 일단 지금 우리는 라면이 아주 필수품이지만 그 당시에 라면보다는 더 이게 필수품이었던 거예요. 왜? 싸고 간단하고 그다음에 상하지가 않잖아요. 네. 이미 건조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소면 기술이라는 게 중국에서 개발되고 일본에서 아주 발달한 기술이에요. 일본에서 소맨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일본에서 온 말입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게 알겠지만 20년대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안타깝지만 지배할 때 구포 지역 경상도 지역에서 굉장히 받아들였고 특히 경상도 지역하고 대구 지역 이쪽이 왜 국수가 발달했냐. 일단 첫째 밀가루가 들어오는 그 관문이 어디입니까? 부산이었잖아요. 항. 그렇죠. 예. 부산은 좀 발달했고 그다음에 둘째 더울 것. 지금 대구는 많이 시원해졌지만 옛날에 데프리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대구, 부산, 경남 이쪽이 좀 날이 좀 덥잖아요. 따뜻한 남쪽 나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멀려놓으면 잘 마르는 거죠. 예. 그거는 상품 가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잘 말랐네 정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 빨리 마르네. 네. 상품 가치가 있을 빨리 말라야지만 사람들이 그거를 손쉽게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이유가 좀 같이 중첩돼 있던 것들이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국수를 기차에서도 먹을 수 있게 기차에 올라와서 팔기도 했는데 자 이제 그럼 구포국수를 맛보러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포국수 베스트 3 제가 가장 먼저 가볼 곳은 어딘가요? 아, 제 집에 갈 때는 다 아실 건데요. 사실 구포국수란 말이 있는데 사실은 구포국수에 낙동강을 딱 끼고 바로 건너편 마을이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저기 김해의 대동마을인데 네네네. 대동마을과 안목마을 두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 두 집들이 국수의 성지 중에 하나예요. 보니까. 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 소개할 집은 지금도 가면 대동으로 시작하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지금도 다 안 해요. 딱 말에 들었으면 그냥 사람들이 새까맣게 있습니다. 보니까. 그냥 국수집이네 저기 그냥 가면 네. 돼요. 보니까. 가면 되고 이 집의 국수는 참 일단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그 멸치를 쓰는데 육수로. 예, 멸치 쓸 때 이게 두 가지 파로 나뉩니다. 내장파와 제거파가 나눠집니다. 멸치 내장이라는 게 조그맣지만
굉장히 쓴맛도 나기도 하지만 좋은 거 쓰면 풍미가 아주 강해져 좋아요. 그래서 이 집은 그 유명한 디포리는 깔끔한 맛을 주고 멸치 내장은 약간 진한 맛을 주거든요. 예. 그걸 섞여서 약간 쓴맛이 좀 드는 육수를 만드는데 사실 그게 이런 게 있어요. 육수를 딱 먹을 때 기름기가 올라올 때 이 쓴맛이 딱 느껴지면 아 이거는 난 괜찮은데 제가 그 남해 이동면 사람이라서 제가 그 죽박령님이 있던 데 살았거든요. 멸치, 죽박 멸치. 어려부터 제가 내장을 엄청 많이 먹어서 저같이 이제 내장 먹고 자라는 사람들은 버리면 큰일 났거든요. 그때는요.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걸 딱 먹는 순간 진짜 옛날 맛이네. 옛날 맛이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집을 좋아하고요. 이 집은 제가 엄청나게 유명한 여자 평론가랑 간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기 화장실 가신 사이에 제가 보통을 시켜놨다 혼났습니다. 왜 보통을 시키냐. 이 집이 언제 오겠다고. 곱빼기를 시켰다고 혼난 적이 있고요. 이 집은 그게 보면 이제 알겠지만 위에 올라가면 위에 단무지, 부추, 매운 고추를 싹 올려놨는데 그 색깔이 예뻐요. 고명이요? 하얀색, 빨간색, 검은색, 음양 오양이 다 조화되어 있고요. 여기는 육수를 따로 넣습니다. 육수를 따로 싹 부어 먹는데 그 육수 부을 때 긴장감 있잖아요. 아 오늘은 어떤 국수가 만들어질까 있는 다 나오는데 사실은 저는 그 국물만 마셔도 그 뭐죠 해탈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그 DNA가 있기 때문에 그거 먹는 순간 너무 행복해지고 모든 기분이 풀어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저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에 침이 고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디입니까?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대동의 안막마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안막마을 출신 분이 부산의 금정 지역으로 와가지고 만든 국수집이 있어요. 예. 여기는 이름도 기억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억으로 시작하는데 구포겠군요. 예, 네. 구포죠. 구포로 시작하고 죄송합니다. 이 집은 면이 약간 달라요. 면이 소면은 소면인데 중면을 씁니다. 이렇게 중면을 왜 쓰냐면 이 집은 노동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뿔면을 싫어하시니까 약간 두꺼운 면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가 예. 있으신 분이죠. 그리고 이 집은요. 그 여러 종류, 그러니까 지금 4가지 섞는다가 좀 들었거든요. 큰 멸, 중멸, 작은 멸, 또 한 가지 모르겠어요. 아마 디포리 섞는 게 아니겠다 드는데 4가지 섞어서 쓰기인데 이게 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요즘은 모든 세계적으로 육수 국물을 내는 것들은 되게 브랜딩을 합니다. 그럼 이런 거죠. 나는 큰 거에 쓴맛을 좋아해. 나는 작은 거에 신선한 맛을 좋아해. 합치면 이 사람도 만족시키고 이 사람도 만족시키는 거죠. 예. 그리고 처음 먹을 때하고 끝맛이 다르죠. 네. 처음에는 쓴맛이 나는데 갈수록 부드러워지네. 섞어주니까 브랜딩을 하니까 이런 조화가 있는 집이라서 사실은 굉장히 유명하고요. 예. 네. 하여튼 뭐 이 집은 꼭 한번 가보시기 원하는 게 있고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다 가봤던 데고 네. 이 집의 특징은 뭐냐면 멸치 내장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랑 여기는 완전히 그 차별화가 되네요. 같은 거기 김해에 있지만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너무 재밌는 것들이죠 보니까. 네. 예. 그리고 뭐 비벼 먹다가 또 육수를 부어 먹기도 맞습니다. 한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걸 보통 네.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변하는 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소개해 주실 것이요? 구포 지금 마지막 집은 이제 구포시장에 위치한 그 2형으로 시작한 집인데요. 네. 사람 이름으로 시작하는 집인데 이 집은 저도 뭐 개인적으로 5번 이상 갔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약간 매니아적인 요소가 좀 있어요. 네. 아까 말씀 3일 숙성을 고축하고요. 아, 그 집이군요. 예, 예. 그래서 이 집은 면의 그 조직감을 높였기 때문에 정말 옛날에 공장화 되기 전에 진짜 작은 미니 공장에서 만들었던 음식의 맛은 이런 것이구나를 알 수 있는 가장 클래식한 고전적인 맛을 있는 집입니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포국수에 담긴 역사와 산업 그리고 현재 맛까지 살펴봤는데요. 한 그릇의 국수에 지역의 자연과 또 시대의 기억 또 당시 사람들의 삶과 노동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하나의 역사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식탁 위의 문학 박정배 음식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